안녕하세요. 소방행정법. 오늘 벌써 4주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굉장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좀 더 쉽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45쪽에 계속 소방기본법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책의 구성은 법의 제1조부터 순서대로 법의 제1조부터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화재 예방과 경계, 이거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화재 예방 조치에 관련된 규정을 좀 설명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와 불 끄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명령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요. 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지금 소방기본법의 이 내용, 당연히 불 끄는데 지장이 있다고 좀 인정되는 그런 사람에게 명령을 할 수 있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장난 절대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열기구, 이제 풍등, 이제 이 안에서 우리 기구를 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타는 기구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소원 성취해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민속 행사에서 제가 몇 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타고 남은 불, 이제 약간 이제 불씨가 좀 사그라들 때쯤에 이런 것들, 위험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래는 이런 게 있으면은 치워야 된다, 옮겨라,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혹시나 설마 내가 이렇게 그런 거 되게 그런 일을 겪겠어 라는 그런 방심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쪽에 보면요, 46쪽, 47쪽에 작은 글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이건 행정법 이론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건 별도로 제가 좀 모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고, 지난주차 영상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행정법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이, 법률 용어들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전혀 이건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영상을 이것만 해서 따로 좀 강의를 따로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마도 이제 중간고사 전후에 이런 강의를 제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편안하게 소방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들으시면 될 거예요. 46쪽에 보면은 위에서 5번째 줄에 이제 제가 날짜 같은 거 있죠. 14일 이런 날짜가 나오는데, 이런 날짜나 숫자는 항상 객관식 시험이나 괄호 넣기, 단답형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면접에서 며칠이냐,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경우는 이거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알아두시면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9쪽이요. 화재 경계지구입니다. 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경계할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49쪽 이제 읽어드릴게요. 중간입니다.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라고 한다. 자, 엄청나요. 일단 네모칸에 보면 1번 시장, 이건 전통시장 얘기입니다. 자, 이건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좀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 밤에 술을 엄청 먹고요. 제가 술을 엄청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버스를 타고 내려서, 저희 집이 전통시장 근처에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특히 골목이 많아요. 골목이 많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전통시장이 정비가 좀 덜 돼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것도 있고 이런 좀 상태였는데, 밤에 딱 가는데 냄새가 나요.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술이 좀 많이 취했는데도 타는 냄새가 나서, 이게 시장을 이제 냄새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불빛이 보이는 건 없어요. 불이 타거나 이런 거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이게
인위적으로 타는 냄새예요. 뭐 생선을 태운다든가 뭐 이런 걸 태우는 게 아니라 뭐 그릇 같은 거 태우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태우는 냄새라 가지고 아 이거 신고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 무슨 말이냐? 전통시장에 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야간에 소방차가 정말 많이 출동을 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제가 지나가는데 시장에 타는 냄새가 좀 강하게 난다. 그런데 불이 나거나 눈에 보이는 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상황을 접수를 해서 소방차가 딱 2대가 오더라고요. 딱 2대가 와서 이제 어디쯤에서 나는 것 같으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가지고 제가 이 부근에서 난다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방관이 돌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곳을 불을 찾거나 아니면 냄새의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요. 이게 전통시장은 한번 잘못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화재 경계지구 중에서도 특급이라고 보셔야 돼요. 특급이에요. 이건 거의. 차라리 공장이나 이런 창고 같은 경우는 안에 소화시설이 요즘에는 웬만큼 갖춰져 있어요. 자동으로 뭐 어떤 소화 액체라든가 뭐 가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을 끄게끔 돼 있는 설비들이 있는데 전통시장은 소화기가 다 있고 소화전이 다 비치는 돼 있습니다만 밤에 다 문 닫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일은 진짜 드문데 만약에 전통시장에 불이 난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화재 경계지구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50쪽입니다. 50쪽이 중간문단에 이런 게 있어요. 중간문단이요. 소방특별조사를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된다. 자, 이것도 또 숫자가 나오죠. 한 번 이상 실시해야죠. 이거는 특별조사라는 게 이렇게 소방관들께서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구청, 시청, 그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도 가끔씩 대동을 해야 돼. 보통 와요. 경찰관도 가끔 와요. 왜냐면은 이게 위험물에 대해서는 경찰도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시장을 쭉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목록을 적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이렇게 이 도로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그 함부로 물건을 놓지도 못하게 하고 차도 못 대게 소방차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요. 그리고 너무 이게 좀 부실하다, 뭐 붕괴의 위험이 있다라든가 이러면 이제 시정명령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해서 시정명령을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 상임회장, 번영회장님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요 부분은 좀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가 말로 합의를 해요. 근데 이게 재산의 피해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수긍하고 다 공사를 해서 그 시설을 다 갖춰 놓습니다. 연일회라는 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2쪽에 특수가연물이라고 있거든요. 이 특수가연물이라고 그러면 좀 단어가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들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52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 면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면화, 석탄, 목탄 등은 특수가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53쪽에 보면은 중간에 표가 크게 나와요.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그러니까 확 번질 수 있는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200kg 이상, 400kg 이상이 되면 특수가연물로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사류, 한자로 이렇게 작게 사는 이게 실사자예요. 예, 사류 이런 거는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이런 실 같은 명주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타면 정말 후루룩 타요. 제가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를 취급하는 경우는 특수가연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보관하시는 분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수가연물은 불이 문제이기도 한데 문제는 검은색 유독가스예요. 유독가스 여기 석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유독가스는 흡입하면 정신을 잃기 때문에요. 바로
즉시 사망합니다. 보통 유독가스를 약간 흡입했을 때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이렇게 그 여기 설치하고 이게 저 부착하고 이러는 건 이제 그냥 약간 흡입했을 때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다 한 번에 훅 들여 마시면 거의 그 바로 사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독가스가 이 검은색 연기요. 유독가스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특수가물은 누구나 조심해야 되고 그 옆에서 절대로 뭐 담배를 핀다든가 이런 짓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절대로 안 하시겠지만 그 진짜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